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기경팔맥에 관한 것입니다. 기경팔맥은 대부분의 무협 소설에서 등장하는 명칭인데요. 과연 무협 작가들은 이 기경팔맥이 무엇인지 알고 쓰는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무협을 이해할 때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혈도 기경팔맥 알아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1. 기경팔맥이다. 기경팔맥은 인체 경맥의 12경맥과 함께 주요한 경락입니다. 이는 12경맥과는 달리 오장육부 및 심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8가지 종류의 경맥을 이르는데 12경맥의 기혈 수맹을 돋습니다. 또한 신체의 앞쪽에 위치하며 배 아래쪽에서 얼굴까지의 정중앙에 뻗어있는 인맥과 신체 뒷면 정중하게 뻗어 위치하는 동맥은 기경팔맥 중 유일하게 12경맥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경혈들을 연결선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경육맥인 대맥, 축맥,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은 자신만의 경혈은 없으며 12경맥 중에서 특정한 연결점, 경혈들이 모인 연결선상의 임의의 경맥 또는 이의 흐름을 말합니다. 기경팔맥의 8종. 기경팔맥에는 동맥, 인맥, 축맥, 대맥, 양교맥, 음교맥, 양유맥, 음유맥 등의 8종이 있습니다. 기경팔맥은 12경맥과는 달리 그 분포가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고 장부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표리 관계도 없습니다. 기경팔맥은 12경맥과 종행으로 교차하며 12경맥을 지휘, 연락하고 조절합니다. 기경팔맥 주 양류는 연계하여 모든 양경을 조합하고 음유는 음을 연계하여 모든 음경을 조합하게 됩니다. 대맥은 허리 부위의 경맥과 통하며 축맥은 종으로 통하여 삼음, 삼양에 관여하며 동맥은 양을 총괄하고 인맥은 음을 총괄합니다. 또한 12경맥의 기혈을 조절하며 12경맥의 기혈이 남아돌 때는 기경팔맥에 유주하여 예비용으로 저장되고 12경맥의 기혈이 부족할 때는 기경에서 보충해줍니다. 기경은 간, 신장 등 장과 여자의 생리, 영리면에서도 서로 일정한 연계가 있습니다. 1. 동맥, 윗, 잇몸, 인중과 콧마루에서 이마와 정수리, 백회로 올라가 뇌 속에 들어갔다가 뒤통수 풍부와 척추를 따라 내려갔다가 꼬리뼈 및 장강을 지나 항문을 돌아 회음에서 인맥에 연결되어서 윗 잇몸에서 인맥과 대장경에 연결됩니다. 흐름, 장강, 요유, 요양관, 명문, 현추, 척충, 중극, 근축, 지양, 영대, 신도, 신주, 도도, 대추, 아문, 풍부, 뇌호, 강간, 후정, 백회, 전정, 신해, 상성, 신정, 소료, 수구, 태단, 음교. 2. 인맥. 생식기와 항문 사이의 회음에서 시작하여 음모가 남 부분으로 올라간 뒤 뱃속으로 관원을 지나 인후에 갔으며 턱으로 올라가 아랫 잇몸과 얼굴을 돌아 눈으로 들어갔다가 눈에서 양교맥과 이경으로 연결됩니다. 흐름, 회음, 곡골, 중국, 관원, 성문, 기해, 음교, 심걸, 수분, 하완, 권리, 중환, 상환, 거걸, 구미, 중정, 전중, 옥당, 자궁, 화계, 성기, 천돌, 염천, 승장. 3. 축맥. 아랫배에서 시작하여 등 속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 경맥의 바다가 됩니다. 세폐로 나오는 경맥의 부분은 신경과 함께 배를 따라 올라 인후에 회합되었다가 갈라져 올라가 입술에 얽힙니다. 4. 대맥. 옆구리 및 대맥에서 시작하여 요복부, 배꼽 등을 한 바퀴 빙하고 돕니다. 5. 음교맥. 발 안쪽 복사뼈 영국 아래서 시작하여 복사뼈 안쪽 위를 지나 내측 허벅지와 생식기를 지나갑니다. 아랫배에서 가슴을 따라 올라가 결분에서 인형 앞으로 나와 공고를 지나 눈 안쪽에 정면 가서 양교맥과 만납니다. 6. 양교맥. 뒤통수 풍지를 따라 정명에서 시작해서 얼굴을 지나 목으로 어깨를 타고 옆구리를 지납니다. 옆구리에서 대퇴부와 종아리를 지나 바깥쪽 복사뼈를 지나 발 뒤꿈치에서 끝납니다. 7. 음유맥. 안쪽 종아리 축빈에서 시작해서 허벅지를 올라갑니다. 폐에 들어가 비경과 부계와 대행에서 회합합니다. 가슴을 따라 유방으로 들어가고
인맥의 염천과 천돌에서 만납니다. 8. 양유맥. 바깥 복사뼈 및 근문에서 종아리, 허벅지, 옆구리를 따라 올라갑니다. 어깨에서 상안으로 돌아 목에 가서 동맥, 아문, 풍부에 회합합니다. 풍지에서 단경과 연락되고 양백에 이릅니다. 손으로 보는 기경팔맥. 손을 통해서 기경팔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동맥은 전체의 자율신경을 다스립니다. 척추, 정신, 요통, 얼굴병과 수족 경련 등등이죠. 인맥은 전체적인 영양을 맡아보고 음맥을 통솔합니다. 양교맥은 음양을 순환시키는 것이 교맥인데 양을 순환시키는 것이 양교맥이다. 양이 많으면 불면증이 온다고 합니다. 음교맥은 음을 순환시키는 것이 음교맥입니다. 음이 많으면 잠이 많다고 하네요. 양유맥은 유맥은 유지한다는 뜻으로 양유는 양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양유에 병들면 열이 나고 전신을 가누지 못하며 전신 반신불수가 되어버립니다. 음유맥은 음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음유에 병이 들면 춥고 정신적인 병들이 들게 됩니다. 대맥은 전신의 모든 맥을 묶어서 함부로 흩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중풍, 요통, 피부병 등에 좋습니다. 축맥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영양 근본이고 피의 근본이 되고 남녀 생리의 근본을 담당합니다. 이 기경팔맥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수연을 하여 선천이라는 기운이 발동할 때 비로소 스스로 드러나는 경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후천의 작용을 가지고서는 다스리지 못하는 경맥으로 평소에는 몸 가운데 숨어서 하늘의 기운이 응하는 때에 비로소 작용하는 것이라네요. 이 기경팔맥이 열리는 때에 비로소 도문이 열리는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도통이라 하지요. 기경팔맥은 보통 열세 이전에 닫혀져 잘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뚫게 되면 발로 한동, 불로 장생의 길로 접어든다고 하지요. 매우 강한 양기가 단전에 모아진 후 그 힘으로 동맥부터 각 혈을 관통시키는데 동맥을 거쳐 인맥을 관통하여 한 바퀴 도는 것을 소주천이라고 하고 다 관통시키는 것을 대주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혈도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기경팔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함부로 불로장생을 위해 기경팔맥을 뚫다가는 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위험한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하하.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